시간은 서버모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상 작동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이번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관련 포트폴리오는 12페이지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여기에 이제 묘사를 하시고요. 묘사이기 때문에 그림도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쓰셔야 되는데, 얘를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그냥 별거 아닌 아이디어로 해결했다면 그런 내용도 이제 생기부 반영이 좀 어렵겠죠. 뭐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랐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기부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또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 좀 약간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해결 방안 아이디어로 적용이 된다면 선생님 생기부 써주기 좋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넣어주세요. 자, 어떤 서버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 가만히 있어. 자, 여기서 굉장히 지금 부들거리죠. 그러니까 진동이 발생하죠. 계속 볼게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조만간 여러분들 서버모터는 아마 파손이 될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버모터는 사용자의 입력값, 예를 들어 이제 서버모터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자, 0도인 상황이 있는데 사용자가 90도까지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서버모터는 90도를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할 텐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5도쯤 됐을 때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토크가 부족해서 혹은 장애물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면 얘가 5도에서 계속 6도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또 못 올라가다 보니까 자, 전원이 순간적으로 꺼져서 내려가게 되고, 자,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아까와 같은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발열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서브모터가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발열이 생겼다, 그럼 얘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토크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토크라는 거는 물체를 회전시킬 때 필요한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 선생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좀 거칠게, 좀 생략을 많이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신다면, 과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자, 저는 최대한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 그 정도로 합시다.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한 힘,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이렇게 공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때 힘을 주는 요 부분, 자, 작용점이죠. 힘점이죠. 자, 얘가 무게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얘를 R이라고 표현했고요. R이라고. 그리고 수직인 힘의 방향, 자, 이 R벡터의 수직인 힘의 방향을 F라고 했을 때 가해지는 회전힘은, 돌림힘은 R 곱하기 F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토크, 자, 회전힘을 높이려면, 자, 이 물체에 이 힘을 더 가하든가, 힘을 원래는 요만큼 줬었는데 이만큼을 주든가, 아니면 이 거리를 좀 더 멀리 떨어진 데에서 힘을 주든가 하면 이 회전힘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볼트를 돌리기 위해서 요 렌치를 이용하는데요. 자, 이 볼트에 자,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회전축으로부터 자, 먼 곳에서 떨어진 요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요 거리에서 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얼마만큼 줬는가에 따라서 이 볼트가 회전을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거리를 요 R이라고 줬는데 힘을 이쪽으로 안 주고요, 요 대각선으로 줬다. 자, 이 대각선으로 줬다면 이 벡터는 분해가 되죠. 그래서 자, 반지름 방향의 힘과 반지름 방향의 수직인 힘의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힘은 돌림 힘과는 관련이 없죠. 요 힘만 유효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수학으로 나타내면 여기를 파이라고 했을 때 F 사인 파이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돌림 힘은, 너트의 돌림 힘은 R 곱하기 F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돌림 힘을 관련을 주는 요인들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요 거리 벡터의 수직 방향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회전축이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를 RA라고 하고, 자 여기를 RB라고 했을 때 똑같은 힘을 줬다면 당연히 요 RB 상황의 RB점에 돌림 힘이 더 커지겠죠, 토크가. 왜냐면 얘가 더 기니까. 똑같은 힘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손잡이 누를 때, 자 요쪽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손가락이야. 요쪽으로 누르는 게 훨씬 문을 열 때 힘을 덜 들일 수가 있겠죠. 야구 선수들 보면요, 자 이제 이게 어깨고요, 이게 팔꿈치고요, 이게 손목입니다. 공을 이제 150km, 막 160km 강속구로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어깨로부터 이제 회전하는 걸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엘보도 쓰고요, 이 손목도 쓰죠. 그래서 이 손목만 이렇게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던진다 그러면 이 공에 가해지는 토크는 작겠지만, 자, 이 어깨로부터 이렇게 같은 각도, 여기 같은 각도라고 합시다. 알파라는 같은 각도로 같은 힘으로 했을 때 이쪽이 더 큰 돌림 힘을 받겠죠. 근데 실제로 야구 선수들은 어깨도 쓰지만 엘보도 쓰고요, 손목도 쓰고, 심지어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이 공을 강하게 눌러줘서 회전까지 걸리게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면 여기가 어깨죠. 어깨부터 팔, 이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자 이렇게 이 손목이 이게 뒤로 젖혀진 거 보이시죠? 여기를 쓰기 위함이고요. 이 팔꿈치 굉장히 많이 젖혀졌죠.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인대라는 근육이 있는데, 야구 선수들은 이게 하도 이렇게 제껴지니까 이 인대가 이 뼈를 잡고 당기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해서 이 팔꿈치가 야구 선수들 직업병이죠. 복싱도 마찬가지죠. 이 어깨에서부터 이 주먹이 이렇게, 주먹이 이제 권투글러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 어깨 힘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대편 팔, 이 팔꿈치가 뒤로 돌아가면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겠지. 축구는 요 회전축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몸통을 중심으로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더 큰 토크를, 충격량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팔이 슛할 때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이 거리, 요 R만큼, 또 이 팔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 무게만큼에 해당하는 회전력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그 선수들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서버모터 요거 샀거든요. 타워 프로 MG90S라고 하는 서버모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그거 스펙을 보면 이 토크라는 말이 나와 있죠. 토크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과 요때 수직으로 가해진 힘, 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토크는 얘는 요 곱하기를 했을 때 요 수치가 맥스 2.2입니다. 2.2 kg 중 센치야. 우리 이제 물리시간 아니니까 단위는 그냥 뛸게요. 그냥 2.2라는 숫자만 그냥 상징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어팔에 걸리는 토크가 2.2 이하라면, 자 이게 지금 0도야. 이게 0도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 30도, 이 그림부터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서버 모터고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를 어떤 식으로든 막 붙여서 탁구공을 옮기기 쉽게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이 거리,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R이고, 얘가 중력 방향이니까 계속 누르겠죠. 그래서 그 힘을
자, F라고 할게요. 그럼 요 R 곱하기 F가 토크고요. 요게 만약에 2.2 이하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0도인데 여러분들이 자 30도를 입력시켰다 핸드폰에서. 그럼 얘는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2.2 이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2.2 이상이 됐다고 칩시다. 자, 이 물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회전축으로부터의 이 거리 R이 너무 멀어서든 하여튼 이걸 곱했더니 이 토크가 2.2 이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0도에서 30도를 입력했다면 얘가 회전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 토크를 넘어섰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이려고 아주 미세한 각도를 움직였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진동이 발생하고 발열을 받아서 결국 축이 부러지든 어쨌든 서버모터 망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로우팔에 걸리는 토크가 2.2 이상이라면 물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팔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위아래로 뭔가 이렇게 해갖고 아이스크림 막대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띄워버리세요. 자, 그게 아니라면 로버트 팔에 회전축으로부터의 무게중심의 반경을 줄이세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되게끔 요만큼을 띄워버리세요. 요 상태에서 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반지름이 원래는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 R'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요만큼으로. 그러면 토크는 자, 얘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니까 이 전체 양이 줄어들어서 2.2 이하가 되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겠죠. 자, 요렇게 만든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진동이 안 돼요. 자, 요게 지금 진동이 자꾸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라면요 얘 띄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토크는 R 곱하기 F인데 자, 이 F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무게를 더 줄이고 싶은데 얘까지 줄이면 탁구공이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엔 반지름 회전 반경에서부터 무게중심의 거리를 줄여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회전축이 되겠죠. 요걸 갖고 이제 여기 움직일 거니까 서버 모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저라면 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좀 잘라서요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만큼이 지금 없어진 거죠. 요만큼이 지금 날아간 거죠. 요만큼이 없어지니까 무게중심이 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있다는 게 원래 여기에 있던 게 이제 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무게중심이 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회전축으로부터 좀 가까운데. 자, 그러면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토크도 줄어들어서 한계 토크인 2.2 이내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 3개를 제한 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11번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동차를 이렇게 그리세요. 이 친구는 상당히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까지 못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도록 그리시고요. 자, 치수 같은 걸 좀 적어 주셔야 이 설계도를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크 개념을 꼭 고려하셔서 이 로봇8 부분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유치한 걸로 문제점을 예시하고 뭐 해결 방안 쓰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적 원리가 아닌 그냥 단순한 위치 변경이라던가 그런 것들만 묘사를 하시면 선생님이 생기부를 어떻게 잘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맵 작성하기 이렇게까지는 못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못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관련된 직업을 이런 식으로 여기 참고하셔서 잡맵을 작성하시고요. 소감문인데요. 참 재밌었다, 뭐 참 어려웠다 이런 내용으로는 15줄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감문 작성하되 활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누군가 봤을 때 이게 마치 설명서처럼 할 수 있게.
자, 그다음 경기장은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그 경기장이 4개 있습니다. 자, 이 경기장에 여기 작은 스타트 지점에 보면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왼쪽에 이 골대를 올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자동차를 올려 놓으세요. 자, 요게 시작 준비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공은 이렇게 선생님이 십자가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십자가표가 3군데 있는데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자, 가까운데 테니스공 놓으시고요. 또 가까운데 테니스공 놓으시고요. 먼데 탁구공 놓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탁구공. 탁구공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 이 2개를 놨더니 만점이 거의 안 나와서 바꿨습니다. 공을 놓을 때는요, 이 십자 표시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요. 십자 표시가 약간 튀어나오잖아, 테이프니까. 거기 경계선에 놓는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공이 막 지 맘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1분 이내에 들어오면 만점이고요. 자, 1분을 초과하면 30초당 감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행평가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1분 이내는 3점 다 가져가는 거고요. 1분 이내에 3개라면 3점, 자, 30초 초과하면 마이너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요 상태는 공 3개가 다 요 골대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자동차가 바깥으로 빠졌네 아니면 들어왔네, 이거는 제가 안 볼 겁니다. 공만 볼 거예요. 이건 만점이고요. 자, 요렇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오늘 학습지 다 작성하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